스튜디오 조명이 정갈하게 내려앉은 가운데 진행자는 단정하게 말했다. 빈에서는 우리가 늘 찾던 가수입니다. 선언에 가까운 이 한 문장이 신호탄이었다. 음악, 기부, 사회적 책임. 서로 축이 다른 사람 안에서 어색하지 않게 물리고 도는 모습. 그 균형이 연예 뉴스의 프레임을 넓혀버렸다. 누군가는 미담이라고 불렀지만 실은 더 근본적인 얘기였다. 한국 대중문화가 어떤 얼굴로 성장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얼굴을 지금 누가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 열보는 짧았고 그래서 오히려 논점이 선명했다. 빈에서의 음악을 먼저 보자. 그는 트로트라는 틀에서 시작하지만 장르의 관습을 붙들고만 있지 않는다. 고음에 힘을 몰아붙일 수 있을 때도 굳이 과시하지 않고 저음에서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듣는 일을 먼저 편안하게 앉힌다. 한 소절의 끝을 어떻게 여백으로 마감할지, 자음과 모음의 비중을 어디서 갈라 감정을 스며들게 할지, 이런 설계가 철저하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부르는 노래라기보다 건네는 말에 가깝다. 반주가 사라지는 순간에도 말마디 남아있는 이유다. 무대를 본 관객들 사이에 가사가 직접 걸어나와 내 자리에 앉았다는 표현이 종종 오르내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래의 핵심은 성량이 아니라 전달이고 빈에서는 전달의 기술로 공감을 확보한다. 가사와 메시지의 결도 분명하다. 그는 일상어의 어법을 유지한 채 보편 감정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선호한다. 사랑과 그리움, 견딤과 안부 같은 단어들이 새삼스러운 유행어로 치장되지 않고 자기 자리에 놓인다. 그 정직함이 낡음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한다. 세대별로 이해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지점이 적기 때문에 공연장 의자마다 다른 연령의 사람들이 같은 포인트에서 웃고 같은 타이밍에 숨을 고른다. 음악평론가들이 서정과 윤리를 동시에 가진 목소리라고 표현하는 것도 결국 이 지점 감정이 과시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태도에 대한 평가다. 메시지는 커질수록 가벼워지기 쉽다. 빈에서는 그 역학을 잘 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선동이 아니라 초대에 가깝다. 방송이 집중 비추어낸 건 음악성만이 아니었다. 자선 현장 멘토링 수업 환경 캠페인 화면이 전환될 때마다 낯선 과장 대신 익숙한 생활의 장면들이 이어졌다. 특정 날만 등장하는 행사형 선행이 아니라 일정 속에 자연스럽게 편입된 루틴. 플로깅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에서부터 청소년 예술 교육 멘토링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까지 폭은 넓고 속도는 일정하다.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는 말은 업계에서 흔히 들리는 상투적인 문장이지만 빈에서의 경우 그 문장이 일정과 기록으로 증명된다. 그가 남긴 SNS의 짧은 인증 한 장면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유되고 팬들이 별도의 구호 없이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행이 이벤트가 아니라 문화일 때 움직임은 가볍고 오래간다. 팬덤의 소통 구조도 눈여겨볼 만하다. 빈에서의 팬들은 소비자로 머물지 않는다. 아티스트가 던진 주제, 교육, 환경, 돌봄 위에 자기 시간과 재능을 얻는다. 학용품을 모아 지역 아동센터에 보내고 주말 급식 봉사를 함께 뛰며 작은 기부부터 캠페인 디자인까지 역할을 나눈다. 이른바 참여형 팬덤의 성숙 사례다. 참여형 팬덤의 장점은 두 가지다. 첫째,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가 수직이 아니라 수평에 가깝게 재편된다. 둘째, 콘텐츠가 끊겨도 유대가 유지된다. 신곡 발매나 방송 출연이 없는 기간에도 공동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결국 아티스트의 커리어 안전망이 된다. 빈에서는 그 안전망을 감동이 아니라 체계로 쌓고 있다. 여기서 방송사의 철학이 개입한다.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복해 강조해 온 채널이 빈에서를 향해 우리가 찾던 인물이라고 못 박은 건 우연한 미담 포착이 아니다. 뉴스는 사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한다. 특정 스타의 이름을 걸고 그 기준을 대중 앞에 설명하는 일은 방송사 입장에서도 선언에 가깝다. 요컨대 화제성만으로 섭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선정적 이슈로 시청률을 지탱하지 않겠다는 태도.
이 선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름 중 하나로 빈에서가 호출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이미지의 안정성이라는 산업적 가치를 더한다. 광고, 공연 협업에서 브랜드 세이프티는 갈수록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선행의 기록과 소통의 투명성이 결국 경제적 신뢰로 환산되는 시대. 그는 윤리와 시장을 양자택일시키지 않는다. 음악적 좌표를 조금 더 들어가 보자. 빈에서의 보컬은 과시의 비움이 특징이다. 예컨대 후렴 직전 가장 쉽게 힘을 올릴 수 있는 구간에서 오히려 숨을 한 번 접는다. 이 짧은 숨 고르기가 감정을 증폭시키고 다음 마디를 더 멀리 보낸다. 가창의 정교함은 기술로 보이지만 그 기술의 동력은 태도에서 나온다. 청자의 속도를 헤아리는 태도, 노랫말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태도. 그래서 그는 장르 간 이동도 무리 없이 해낸다. 전통 트로트의 3대 육박 리듬에서 발라드의 호흡으로, 다시 포크적 서정으로의 완만한 이동. 이때 목소리는 장르를 끌고 가는 도구가 아니라 장르들을 매개하는 언어가 된다. 언어로서의 목소리라는 표현은 그의 음악을 설명할 때 유용하다.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자주 남용된다. 그렇다면 빈에서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첫째, 일관성. 말과 행동이 일정한 간격으로 만나고 그것이 계절을 한 번 건너도 유지되는가? 둘째, 상호성. 팬들의 참여를 덕으로만 받지 않고 참여의 설계에 아티스트가 책임을 지는가? 셋째, 투명성.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말할 때 숨김이 없는가? 방송에서 비춘 장면은 이 세 가지 기준을 크게 흔들지 않았다. 기부와 봉사를 홍보의 언어로 포장하지 않았고 팬과 함께한다는 말을 구체적 사례로 채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음악과 사회활동을 분리된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무대 밖의 행동을 무대 위 메시지로 다시 번역하는 방식으로 평판을 쌓아왔다. 국제 무대에서의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 트로트는 언어의 장벽이 있는 장르처럼 보이지만 빈에서의 목소리는 언어 이전의 호흡과 억양으로 감정의 윤곽을 만든다. 이는 해외 청중에게도 유효하다. 멜로디의 선이 단순할수록 발음의 결이 정갈할수록 감정의 전달 속도는 빨라진다. 해외 팬들이 그의 무대를 통해 가사가 다 들리진 않는데 감정은 이해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사회적 메시지가 얹히면 글로벌 담론과의 접점도 생긴다. 교육, 환경, 돌봄. 국경을 넘는 키워드들이다. 콘텐츠의 수출이 팔로워 수로만 좌우되는 시대는 지났다. 메시지의 보편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 빈에서는 그 보편성의 언어를 이미 확보했다.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가수의 역할을 확장해 큐레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자신이 다루는 재료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캠페인 대화 기억이다. 공연은 음향과 조명의 합이지만 그의 무대는 그 이상. 관객과 함께 만드는 감정의 지도로 완성된다. 이 지도 위에 방송사는 기획의 테두리를 그리고 팬덤은 길을 추가한다. 이런 구조는 재현 가능성도 높다. 한 번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도시 세대 현안에 따라 변주할 수 있다. ESG가 기업의 언어라면 빈에서의 행보는 팬덤의 ESG에 가깝다. 엔터테인먼트가 사회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대가 되는 모델. 이 모델을 선호하는 광고주와 파트너십이 늘어날수록 음악 외적 활동은 더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하고 넘어가자. 선행과 메시지가 음악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음악은 결국 음악으로 평가받는다. 빈에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활동이 선하고 말이 올바라서만이 아니다. 그 선함과 올바름을 목소리라는 본업의 성실함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10분간의 찬사가 가능했던 것도 그 바탕에 무대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관된 호흡, 정확한 딕션, 무리하지 않는 해석, 과장되지 않은 제스처. 이런 디테일이 쌓이지 않았다면 그의 선행은 그저 좋은 사람의 기록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빈에서는 좋은 사람 위에 좋은 가수가 견고하게 얹어 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한 호감은 일시적 유행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팬덤에게도 주문이 있다. 장기적으로 아티스트의 행보를 지키려면 참여의 방식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과열된 선의주의는 쉽게 지치고 높은 기준만 남긴다. 대신 작게 오래 하는 방법. 월 1회의 정기봉사, 분기 1회의 공동기부, 반기 1회의 교육 캠페인 등을 찾아야 한다. 기록과 보고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돈과 시간이 어디에 쓰였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개선할지 함께 공유해야 한다. 빈에서가 보여주는 루틴의 힘을 팬덤이 그대로 가져올 때, 이 공동체는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는 결국 아티스트의 창작 시간을 지켜준다. 선순환의 회로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방송사와의 관계 역시 일회성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좋은 사례를 쌓아가려면 프로그램은 아티스트에게 마이크를 건네는 데서 더 나아가 팬덤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맷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방송 종료 후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확장 에피소드, 캠페인 설계 워크숍, 멘토링 Q&A, 지역 연계 프로젝트 소개 등이 가능하다. 콘텐츠는 끝나는 순간 약해진다.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콘텐츠만이 오래간다. 빈에서 같은 유형의 아티스트가 늘어날수록 방송은 경쟁이 아니라 협업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플랫폼이 협업을 선택할 때 시청률은 뒤따라온다. 결론처럼 들리겠지만 아직 이 이야기는 중간이다. 10분의 방송은 완성의 증명서가 아니라 방향의 지도였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미담의 목록이 아니라 일의 순서. 음악을 하고 말을 아끼고 행동을 쌓고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는 것, 빈에서는 그 순서를 지키면서도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는 속도를 알고 있다. 빠를 때와 느릴 때를 구분하고 많이 할 때와 멈출 때를 판단한다. 그래서 그의 커리어는 사고가 아니라 성장으로 기록된다. 시대의 아이콘 같은 큰 말은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 필요한 기준. 정확한 목소리, 투명한 기록, 지속 가능한 참여 등 한 사람의 일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